안녕하세요, 파일코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9일이고요 오늘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며칠 전에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톡이 이 카카오톡에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카카오 뭐 택시부터 해서 결제수단, 업비트, 빗썸, 코인은 다 카카오톡 결제를 받아야 하고, 물론 이제 네이버가 추가되기가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데이터 센터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는 아니지만 이제 외주를 주고 있죠. 거기다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 카카오톡도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저장되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외주에 대한 그 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리튬 이온 배터리 하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영상 보기 전에 먼저 이 시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저희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저희 IDC 센터거든요. 토탈시프트 IDC 센터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온항스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자동 소화 설비. 이거는 가스로 소화를 설비를 합니다. 이번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SKCNC도 이 가스 소화 설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이 안에가 차단되면서 가스로 소화가 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해서 UPS라고 합니다. 이 UPS가 뭐냐면 이제 전원이 나갔을 때 30분이든 1시간이든 24시간이든 배터리가 작동해서 이 안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빨리 복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무정전 시스템이에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비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UPS 장치가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납배터리가 사용됩니다. 이건 이제 좀 오래됐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수명이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계속 갈아줘야 돼요. 근데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비싸서 잘 안 해요. 요즘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그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게 취약점이 뭐냐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ESS 자가 진화 기능이 있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ESS 배터리 전체를 자체적으로 물속에 집어넣어서 산소를 차단해 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자동차 배터리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물에 담고 열을 식히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바퀴를 들어올려 바닥에 특수 유리섬유로 만든 포를 깔고 차 주변을 공기로 주입한 튜브를 둘러싼 이동형 수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자 1시간 만에 배터리 온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영상 보셨나요?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 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이 UPS 여기에 자동으로 물을 채워서 렉에다가 물을 채워서 소화를 하는 이런 방법도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와서 이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중화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토콜, 인터넷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거는 HTTP 기준입니다. 뭔가요? 이거는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화. 그리고 IPFS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인데, 지금 정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저 IDC 센터에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2중화, 3중화, 4중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최소 못해도 2중화는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중 복사, 스냅샷을 통해서 이중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바로바로 백업이 돼서 서브 데이터가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작업을 사전에 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무슨 문제점이에요? 중앙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구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냐면 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파일 구인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세 군데 혹은 네 군데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복제를 해야 됩니다. 원 데이터가 있으면 이 원 데이터의 백업 데이터를 반드시 네 군데에다 보내서 복제본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분산 데이터 IPF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일 구인 네트워크에 분산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이제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마찬가지고 구글, 아마존 앱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됐죠. 카카오가 정말 많은 모빌리티, 카카오톡 안 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카카오톡이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막 이렇게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날라가고 이런 서비스 한다 해도 우리가 카카오톡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페이부터 해가지고 업비트, 코인원, 빗썸 다 승인받을 때 카카오톡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됐었죠.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앙화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한국에 서비스를 하려고 부산 그리고 강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거의 다 완공이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대형화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열입니다. 열. 엄청나게 이 더운 이 열을 어떻게 식힐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과거에 제가 방송에 한번 했었었는데, 이제 나틱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가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바다에다가 넣습니다. 여기다가 데이터 그 하드디스크를 막 넣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열을 식히면서, 순행식이죠. 이 열을 식히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큰 데이터 센터들은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야 됩니다.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웹 1.0에서 2.0으로 넘어가고 2.0에서 3.0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T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런 설비,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더 크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파일 구인 네트워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물론 업체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저런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는 저런 기본 설비 시설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탈시포트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 무정전 시스템이 저희는 리튬으로 안 합니다. 리튬 이온으로 안 하고 저희는 납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KT에서 와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KT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KT에서 와서 설비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납으로 무정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여기 지금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산돼서 저장이 돼요. 여기에 다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며칠 한 하루 정도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빨리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데이터 센터가 정말 중요하다. 설비도 중요하고 2중화, 3중화. 파이브웨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4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다만 시중에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가져오진 않았다. 앞으로 그런 파일을 우리가 가져오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